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살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20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한인 애국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1920년 1월 4일 저녁 8시 중국 용정시 동량마을 입구. 일본 경찰과 수송대가 철도 부설 자금 30만 원을 싣고 조선은행 용정 지점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중국인 학생 복장을 하고 기다리던 6명의 청년들. 현금 수송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이들은 정적을 깨고 이들의 이름은 철혈광복단. 윤준희, 한상호, 임국정, 최봉설, 박웅세, 김준. 철혈광복단은 간도 3.13 만세운동에서 일제의 총칼로 인한 진압으로 생긴 반일 무장단체였습니다. 그 말이 1000번 만번 옳은 말이다. 이제 총을 들고 나서서 원수도 갚고 독립도 하자. 돈만 있으면 러시아 오연발 총과 단총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그러는데 돈을 어디서 얻겠나? 상점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용정의 일본 은행을 털자. 태극기만 들고 만세를 불러서 독립을 한다는 것은 통분한 죽음뿐이다. 총을 들고 나서자. 오늘부터 그놈들을 하나씩 칼로라도 암살을 해서 원수를 갚자. 철혈광복단원의 이런 말들이 나온 배경은 1919년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 진압과정 때문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독립운동을 계획했던 많은 독립투사들은 일제의 총칼에 의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철혈광복단원들은 용정은행으로 가는 철도자금을 탈취하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당시에 조선용정은행 출장 직원 전홍섭이 이들을 도와 자금을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철도부 설비 30만 원이 회령에서 용정은행으로 나와 함께 옵니다. 그 돈을 빼는 것이 더 쉬울 겁니다. 이들이 획득한 자금은 30만 원 중 15만 원. 해외에서 발생한 이 무장투쟁의 이름은 간도 15만 원 탈취 사건이었습니다. 5원짜리 1000원 따발 100개, 10원짜리 1000원 따발 50개, 도합 15만 원. 15만 원은 소총과 기관총을 무장한 500여 명의 독립군 9개 부대를 더 만들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윤준희, 한상호, 임국정, 최봉설은 15만 원을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밀정 어민섭에 의한 밀고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습니다. 러시아 신안촌의 독립운동가 집에 머물러 있던 철혈광복단원들. 어민섭에게 무기구입과 관련한 상의를 할 만큼 어민섭은 당시 독립군들에게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맡았으나 뒤로는 일본에게 독립군의 소식을 14년 동안이나 팔아넘긴 밀정이었습니다. 일본 헌병대의 급습 이후 윤준희, 임국정, 한상호는 체포되었고 최봉설은 총을 맞았지만 도망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강제로 부산, 원산, 청진 감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청진 감옥에서 다시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된 철혈광복단원. 서대문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이들의 사형 판결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신문하는 일본 헌병이 증거물 수첩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수첩이 없다고 대답하니 무수히 난타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면하기 위해 사실과 관계없는 것을 진술해서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서울 서대문 감옥에서는 사형을 판결받으리라 생각에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후 진술문에서 나는 오늘 대한독립을 선언하는 사람으로
이 공판정에 나섰다. 일본의 악독한 행위를 폭로하는 사람으로 나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 독립을 이들은 목적하고 살인 나섰던 약탈죄로 것이다.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조선인으로 정의 인도에 근거한 의사 발동이므로 범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용수의 시인 채 사형장으로 이동되는 우리의 철혈 광복 탄원. 시대의 슬픔을 지닌 서대문 형무소.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찾은 광복의 따뜻한 햇살 아래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